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따 잠깐 소개하겠지만 여기 수학인 영어인 학원 저희들 10층은 전체가 수학관이고요. 9층은 전체가 영어관이에요. 9층이 더 넓거든요. 9층은 전체 영어관이고 또 6층도 영어관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와 그다음 주말에는 국어를 합니다. 9층이 전체를 국어해서 수학의 힘, 영어의 힘, 국어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저는 원장이고요. 저는 이름이 박마리아입니다. 하도 맘카페 많이 올려놔서 어머니들이 많이 보셨죠.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제 본명이고요. 이건 본명이고요. 저는 고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생인 줄 알아요. 수학의 원장이라서. 근데 저는 국어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국영수 학원을 중등부, 고등부까지, 고3학원까지 저는 굉장히 학원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반포에서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학원 밥을 먹은 지가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요. 제 대학원에서는 저는 평생교육 학이라는 걸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교육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애들 보고 니네가 너보다 안 하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정말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 큰목과 애들을 100명씩도 보냈고 스카이 애들을 이제 저희가 애들을 막 50명씩 이렇게 입학을 한 분당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여기 왔죠. 2019년도에 여기 와서 조그만하게 유치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 학생 수 600~700명이 넘으니까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등반을 저쪽에다가 저희가 여기는 초등부 중등반을 하는 거고 고등반을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고등반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작년부터 고등반을 글로 넘어가서 이 공간을 다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의실 20몇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고등반 넘어가서 수학도 영어도 국어만 주말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저는 EP 전문가기도 하고 리더십 강사하고 동기부여 강사하고 국어교육 강사니까 한 20~30년을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여야만 해요. 애들이 국영수 갖고 대학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필요하면 저희 일단 오늘은 국어를 맡았으니까 지금 국어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보다 국어선생님 한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원이 학생이 늘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만 6분 계세요. 국어선생님만 6분 계셔서 저는 안 가르칩니다. 원장님 하는 바는 없냐고 묻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더 지금 현직에서 더 감각 있는 분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 김성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로학원 1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고3까지를 고1도 그냥 그 중등부 선생님이 국어 좀 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3에서 내려다보고 수능과 내신을 내려다보고 고3, 고1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성부 선생님이나 또 윤선정 선생님은 저하고 분당에서부터 같이 국어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여기 학원 한다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여기 와줘서 저랑 같이 국어를 하고 있고요. 김준호 선생님, 그 다음에 정영경 선생님, 우리 이제 이번에 좀 소개드리고 싶고 정영경 선생님 현재 서울 대신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예전에도 교사를 하시다가 저기서 지금은 대학직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이번부터 저희 학원으로 다시 합류를 하십니다. 근데 저분이 일산에서 아주 뜨거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우리 안소연 선생님, 현재 중3을 담당하고 계신 안소연 선생님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중3만 국어가 6반 있습니다. 그 60명 넘는 친구들 저 친구가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고등부와 중등부를 다 하시는 친구인데 국어의 특징은 한 명도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승은 선생님 같이 해주시고 자 아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 요약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자 국어학원 고등부 과정을 하고 있다 손 들어봐주세요. 고등부 과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래서 오늘 국어는 뭐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국어를 해야 됩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개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국어과 전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제주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그 원주 같은 우리보다 시골인가요 원주가? 우리가 더 시골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7층짜리 건물인데 국어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에 다 있대. 그런데 자기 층은 하나 더 있대. 동네가 그 정도로 국어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후곡에 한번 가보세요. 일산 후곡에 한번 건너가보세요. 갑자기 그 후곡 원장들이 적응이 안 되는데도 국어학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국어가 갑자기 좀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조개구이가 막 유행할 때 조개구이 쫙 있다가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밀키트가 유행 아닌가요? 그 유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90점, 80점, 70점 하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영어 교육이 사교육이 성행을 해버리니까 영어 교육을 좀 죽이려고 절대평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너네 나라 공부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절대평가를 2015년부터 만든 거예요. 2015학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그 시동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엄마들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 영어는 최저 등급을 맞추기도 정말 필요한데 왜냐면 저쪽 동네 다른 동네는 너무 일찍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서 거의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미리 해놓거든요. 우리 동네는 덜 하시더라고요. 늦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놀랐는데 고등학교 가면 영어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일단 국어부터 봐요. 근데 국어는 또 이런 거야. 나 옛날에 해봤는데 국어는 그냥 혼자 해도 되고 국어는 그냥 우리말이니까 읽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안 시켜. 지금 어머니 아무도 안 시켰잖아. 수학은 지금 수상 안 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수상, 수화, 수원 안 하고 계신 분 거의 없을걸요? 심하게 나가면 수투까지 나가고 있을 텐데 국어는 왜 네 과목밖에 없는데 국영수, 탐구 네 과목밖에 없는데 그리고 단위수도 같은데 왜 국어는 고등부 선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늦은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게 너무너무 해서 지금 고등, 중등, 목동이나 저기 대치를 가면 한 반에 국어가 100명씩 200명씩 들어간답니다. 더 커지고 있답니다. 옛날 우리 왜 재수생 시절처럼. 그게 이유가 뭐냐면 1교시 부담감이 되게 커요. 국어는. 1교시를 망치면 2, 3, 4교시 다 망가지고 국어 망가뜨리는 애들 이거 멘탈 약한 애들은 1교시 망가뜨리면 2교시도 다 망가지거든요. 아시나요? 2교시가 뭐죠? 수학. 수학 망가지면 끝난 거죠. 국어 수학 망가지고 나면 정신 차려보니까 탐구 때 정신 차려. 소용이 없거든요. 멘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문항은 45문항밖에 안 되는데 16페이지입니다. 8장. 어머니 저게 80분 동안 8장 읽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문제를 푸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분의 전투라고 얘기하고 불순응이다, 핵순응이다 얘기하는 게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변별력을 뭐로 낼 거냐. 수학은 다 하고 있는데 수학 안 하는 애는 없잖아요. 그럼 변별력을 뭐로 낼 거냐가 국어가 된 거죠. 지금은 영어가 아니고 국어예요. 그래서 국영수가 아니라 지금은 수학이 1번입니다. 누가 뭐래도. 수학 망가지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학, 그 다음 2번이 국어입니다. 3번이 영어로 내려간 거죠. 영어와 탐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옛날 내 생각하고 어머님들 다니던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60몇 명 학생들 중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하는 애들, 1년 넘게 고등과정 하는 애들도 있고 2번 가는 애들도 있고 지금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가 늦어도 저희는 8월달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제가 딴 게 된다.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학교 내신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은 뭐 저희는 그냥 시험지 하나 줬지 내가 선택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저기서 34문학, 문학과 독서라고 하는 우리가 비문학이라 얘기했던 독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는데 책을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작년에는 그 수능 문제들에 웬 주식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주식에 관련된 뭐 분할 뭐 하고 뭐 이런 거 애들이 모르잖아. 어른들도 모르는데 그 지문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근데 비문학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법에 관련된 거. 우리 예전에 인문 철학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냈는데 문학은 그렇다고 쳐요. 현대 고전도 어려워 죽겠는데 용비어 청가가 나란 말씀이 어려워 죽겠는데 시조 가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학은 공감적 능력, 객관적 공감적 능력이 아이들 잘합니다. 저 국어에서 문학을 못하는 애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과 성향이 아주 강한 애들. 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저희 국어 듣는 아이 중에 장교고에 거의 전 5등 안에 드는 아이인데 걔가 언매만 나오면 독서와 언매는 거의 만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사고력을 된다. 문학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대. 나는 다른 생각이 든대. 그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 답을 원하잖아. 객관적인 공감이 안 됩니다. 문학은 객관적 공감력이 목표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점점 높아집니다. 한 작품만 내서 이거를 아냐 모르냐를 어머니 세대는 작품 하나만 줘서 아냐 모르냐를 물었다면 지금은 여러 작품을 섞여놓고 얘가 제대로 아냐를 확인합니다. 우리 때는 학력고사 뭐 수능이라고 어머니 다 수능 세대죠. 95년대 수능과 지금 수능은 세련되기가 그지없이 세련돼서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시험 문제는 누구나 다 맞히잖아요. 그 50만 명을 변별하려니 그걸 굉장히 세련되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높아집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EBS에서 많이 냈는데 이제 그 연계도를 낮춥니다. 50% 미만. 그러니까 교과서 밖이 50%, 교과서 안이 50%가 되는 거죠. 그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주제인데 다른 작품을 낸다든가 낯선 작품 출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독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애들이 비문학입니다. 사실. 일반 아이들. 저거 사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다 이거 잘한다?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 동화책 많이 읽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능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독서의 시대가 아니라 독해의 시대가 왔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구조 분석을 잘하는 시대로 와야 되는 거죠. 수능 점수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책이 별로 정보가 없을 때는 몇 개 읽어서 누가 많이 아느냐였잖아요. 이제 그건 네이버에 다 나오니까 자 쏟아진 정보를 네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할 거냐요. 비교 분석 능력을 필요로 요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얼마나 정보가 너무 쏟아지니까 이걸 얼마만큼 빨리 처리할 거냐. 그죠? 시간만 모아내주고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연습 부족이거든요. 공룡은 탁 감각적으로 찰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이 날아오네 분석해서 어떻게 찰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과 훈련을 잘해서 몸에 자다가 툭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2,500자.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건 독서입니다. 결론은 수능 가서 결론 나는 독서고 고등학교 때도 독서 갖고 많이 2학년에 독서 과목이 따로 있어요.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때는 독서, 언매, 합법 이렇게 과목이 저겁니다. 과목이.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들어 34문항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거 듣고 언어와 매체 듣는 애, 저거 듣고 합법과 작문 시험 보는 애를 나뉘는데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언어와 매체 문법입니다. 사실 너무 골치 아프고 의문이니 뭐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문법을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거를 더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해요. 이유는 쟤는 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절대 합법 안 합니다. 그리고 저거가 가산점 똑같은 1등 점수를 맞아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학도 미적분을 들으면 가산점이 있듯이 저거들은 가산점일 때 수능에서 1, 2점 어마어마한 것이 때 저게 가산점이 다 절로 갑니다. 78% 학생들이. 그런데 애들이 귀찮아 외우기가. 근데 쟤는 한 번 외우면 돼. 그리고 여기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거 합법과 말하기 쓰기예요. 합법은 말하기잖아요. 작문은 쓰기예요. 말하기로. 그런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건 읽으면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문제만 틀리면 등급이 3등급, 4등급 내려갑니다. 남에 의해서 4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쉬워서 애들이 일로 70% 애들이 가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일로 갑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저렇게 요행에 걸질 않아요. 시험에 문제가 쉬우면 없어요. 제가 이따 설명해도 제일 보는 이번에 1등급이 없어요. 국어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34문제와 11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 1교시 너무 죽겠다. 애들이 막 잠도 덜 깼어. 1교시 16페이지 미치겠다. 멀미난다. 긴 지문. 뭐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문제를 안 읽는 애들의 뭔 소리야. 거기다 처음 보는 얘기. 어려운 배경 지식. 국어 애들 미쳐버리고 제껴. 대학 갈 때 국어 제끼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학교별 이번에 중간고사 그 자료에 보면 지난번 자료는 2022년도 1학기 제가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잖아요. 2022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와 이번 자료가 다른데 장기고는 일단 10페이지였습니다. 1학년 것만. 자, 분양고는 8페이지, 재고는 10페이지였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많이 들어가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장기고는 문항선 똑같아 24문항. 그런데 장기고는 객관식 22개, 서술형, 논술형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저기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만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그 그거 힘들 수도 있다는 애 있잖아요. 걔는 물리, 화학이 특급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그냥 누워서도 해. 물학생지도 다 했고 미적분도 다 한 친구인데 걔는 저 논술형을 걔만 만점 받았더라고요. 너무 논리적으로 잘 쓰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공감이 안 돼. 그런데 저거에서 점수가 다 갈려요. 그리고 일단 어렵습니다. 운양고는 일단 페이지 수가 작아.
그리고 공간이 넓어. 마음도 넉넉해져. 그리고 100% 개관 시간 잘 찍으면 잘 나올 수 있고. 그죠? 제일고도 10페이지나 잘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약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거기다 해놨어요. 페이지로 보면 지금 30 이제 집에 가서 보시라고 자세히 할 수 없고 35쪽부터 45쪽이 2번 2학기 중간고사 분석해놓은 거 잘 보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장기고는 수능을 사랑한 내신이었다. 쟤네는 내신이라고 말하고 내신이라고 쓰고 수능이라고 읽는다. 이거는 거예요. 김포고도 마찬가지죠. 내신이라고 말하고 수능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외부 지문이에요. 교과서만 딸딸딸 외운 중학교 애들 절대 못 풉니다. 외부 지문이 엄청 많고 낯선 지문도 많고 2006년도 평가 문제가 나왔어. 예전 기출문제인데 애들이 기출 3년 전까지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면 16년 전 얘기 걸 누가 풀어봤겠냐는 거죠. 그 아이한테 또한 낯선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무지 부족했어. 내가 처음인데 낯선 지문을 구하면 일단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그 작품을 알면 이게 뭐네 하고 딱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건 누구 작품에 뭐네 하면 그다음 읽어가야 되니까 저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 소린고. 시간을 무한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한 시간에 푼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운양고는 이번에 선생님이 국어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대책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업 이게 결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딱 한 단원이었어. 단동별고 하나만 내겠다. 이거 죽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변별 내기가 범위가 너무 적으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되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외부 지문과 낯선 지문을 넣었어도 그래도 쉽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말에 죽었죠. 어차피 그 범위를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못 봤으니까 그 범위가 다 기말로 넘어가는 거죠. 선생님들이야 세 단원이든 몇 단원 상관없이 학생들 죽는 거죠. 그리고 제1고는 이번에 어떤 학생이 그 어머니 말씀에 중학교 때 어머니 전화가 왔어. 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도 국어를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 얘는 국어가 아주 그냥 그렇게 어렵다. 쟤는 아마 미국서 태어난가 보다. 저한테 그러시면서 우리 국어학원은 원장님 믿고 절대적으로 다니는데 하나를 더 추천해주면 어떠냐. 얘는 국어를 2개를 보내더라도 자기는 국어를 꼭 좀 잘하고 싶다. 근데 걔가 이번에 90몇 점을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만세를 부르고 중학교 때 못 맞으니까 국어에 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안 돼. 왜냐하면 100점도 너무 맞았어.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어머니 제1부가 400명이라 저 계산하기 좋게 400명에 1등분 몇 등까지예요? 16명. 그런데 국어가 20명이라고 쳐. 100점이 20명이라고 치면 1등급이 없는 거예요. 얘는 다 같이 2등급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문학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까 엄마가 똑같죠. 합법 작문 똑같죠. 근데 거기서 만약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그럼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쉬운 학교가 좋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되게 위험해요. 남한테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어. 그래서 비문학 외부 지문인데 근데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운양고와 제1고는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장기고는 실수보다는 아느냐 모르냐 사고할 수 있는 없느냐가 문제가 많은데 운양제는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은 더 문제죠.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2700대 28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히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드리죠. 2700대 28 수능 만점 아니 수학 만점 또 답이 다 나와야지. 1분만 넣으면 안 되죠. 50점. 자, 어머니 맞췄죠? 제가 얘기했어요. 수학 만점 국어 만점. 와, 어머니들 나오세요. 2,700명은 올해 수능에서 수학 만점자는 2,700명이에요. 얘네는 전부 다 1등급이죠. 수학 그 어렵다는 수학을 100점 맞추는 2,700명. 국어 만점자는 전국에 28명. 50만 명 중에 28명. 무슨 의미일까요? 국어가 더 어렵다 수학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학은 많이 해서 잘하는 거고 국어는 안 해서 저러는 거예요. 한 애들은 1, 2등은 나오죠. 근데 국어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수학은 3, 4학년부터 시키면서
고등학교 국어 저렇게 안 시켰으니 지금도 안 시켰잖아. 중3이 내년 고등학교 입학서만도 안 시키고 계시니 28년만. 근데 저기서 내가 얘를 저 국어를 잘하겠더라.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거죠. 내가 뭐 한 명은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근데 혼자서 하겠대 국어. 인강으로 해본대. 따로 안 해도 된다. 너 혼자 한번 일단 해봐. 그리고 고등학교는 망치고 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고3 1학기 5학기가 있잖아요. 5학기 중에 한 학기를 망치고 오면 대학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위험한 짓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냐고. 네 능력은 인정하나? 공부는 언제? 고3 때 가서 먼저 합니다. 고1 때는 인풋을 시켜주고 고3 때는 아웃풋을 해갖고 우리 왜 애들 수학도 보면 많이 개념 배우고 나서 유형 문제 많이 풀고 심화 문제 조금 풀잖아요. 기출 문제 풀어보는 식으로. 근데 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3 때도 과외해달라고. 아니라고. 이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제가 한 대 두고 학년별 국가학습 보면 고1 때는 다 해야 됩니다. 네 과목 다 해야 되는데 내신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신에 대한 수능을 하죠. 우리 동네는 다 수시로 갑니다. 재수생이 감히 정시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거기는 4년, 5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어느 과목에도 내신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할 때. 근데 저게 수능이 아니냐면 아니에요. 장기권 내신 올인하고 김포권 내신 올인하고 이제는 운양이나 제일도 저렇게 갑니다. 장기권 한 2, 3년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변하듯이 운양 내신은 바뀝니다. 점점 수능화되고 외부 지문 나오고 낯선 지문 나오면 고1을 잘 대비하는 게 수능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거와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파트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수록 EBS 연계하고 선택하는 거죠. 아, 나는 엄매를 선택할 거면 하장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2학년부터 1학년 공통,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3학년 때 뭐 했으냐? 그냥 풀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인풋할 시기는 없어요, 3학년은.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모든 공부는 2학년 때 끝나야 됩니다. 국영수 다. 3학년 때는 기출 풀고 실수 줄이고 시간 계산하고 이런 것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3학년까지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러 다니고 과외하고 3학년 때 과외 붙이면 돈도 비싸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언니. 그래서 중학교 3년 내신 만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중학교 시험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는 국어를 되게 잘하나 봐. 그래서 안 시켜도 되나 봐. 중학교 내신 가짜다고 누구라도 얘기하는데 저는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가짜이기도 하지만 진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걔가 100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 실수가 안 했다는 능력인 것이고 199 요즘 내신 받아도 198이라는 얘기는 걔가 굉장히 성실했다는 얘기고 일단 그 5-6학기를 안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들쭉날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느낌표라고 생각합니다. 190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진 않겠지만 190이 넘는 아이는 성실은 하다. 그래서 공부할 소질이 있다. 근데 160 내가 갑자기 잘한다?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과 실력은 다르다. 이유는 중학교 A가 고등학교 1등이 아닌 이유가 중학교 절대평가라 A가 몇 명이다? 30%다. 90점 넘는 애들이 30-40%예요. 30-40%. 근데 그 안에 30-40%인데 고등부는 절대 등급으로 가니까 절대 등급이 아니라 상대 평가로 가니까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30% 안에는 벌써 4등급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100점 안에 90점 안에 4등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100점이어도 4등급이 나일 수 있어요. 왜? 달달 외워서 그 문제만 풀어 사나이. 사고력 확장이 덜 되고 비교 분석이나 이게 사고가 덜 되는 아이는 4등급, 5등급이 있어요. 5등급도 사실 가운데잖아요. 보통이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평균은 60점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60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1등급은 4%, 2등급은 16%, 3등급은 23% 안에 들기가 400명에서 23% 안에 들면 몇 명이 됩니까? 그래도 90등 안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300명은 애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김포는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3등급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국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3, 4등급은 올라오는데 5, 6, 7등급은 안 됩니다. 걔는 7등급이나 9등급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밑에는 올라올 폭이 넓어요. 근데 여기서 3, 4등급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뚫고 가기가. 2등급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서 전국에 그 난각인다는 자사고 이과 다 합쳐 28명밖에 안 나올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신중의 최고시는 뭐다? 내신이다. 외워주세요. 신중의 최고시는 내신이다. 수능으로 바뀌어가는 학교는 더 어렵다.
작년에 김포고에 90점 넘 절대 점수로 원점수로 90점 넘는 데가 0명이었습니다. 400명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서너 명 있더라고. 서너 명. 이미 조금 느껴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고1 내신은 어쩌면 중등에서 만들어진다. 중등과 예비 고1 과정 겨울방학이 이미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국어도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이미 1년, 2년 전부터 국어 수업을 해온 아이들은 이미 수능 기초조사하고 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지금도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나옵니다. 1, 2등급 나온 애들과 3, 4등급 나온 애들과 지금 내신을 위주로 그냥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 등급이 할 때마다 틀린 애들 있죠. 언제 찍어내냐죠. 그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막 불규칙하게 나와. 문학도 비문학 불규칙하게 이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 해가지고 저희가 늦어도 7월부터 시작하자 해서 여름방학 때 다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대치나 분당이나 학원 할 때는 굉장히 선행에 익숙해 있었고 심화에 익숙해 있어서 선행 저축이라는 얘기 하잖아. 아까 그죠? 많이 하는 게 익숙해 있어서 빼먹을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어머님들이 선행 싫고요. 현행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고요. 소수 막 여기 저도 적응이 됐던 거예요. 한 1, 2년.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야. 어머님들이 아무리 우겨도 난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선행을 좀 빨리 갑니다. 지금 저희가 중3 아이들이 과거보다 빨라진 게 현재 중3 아이들은 수1을 유형까지 끝난 아이들이 책대반 아이들이고 수학도 중2가 수원까지 끝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2가. 그리고 국어도 저 고등부 선행 3학년 초부터 다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 성적 맞추려고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그때는 그 시험 정도만 하고 그것 때문에 한두 개 틀리더라도 같은 90점이잖아요. 그러더라도 고등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기 가야겠다는 저는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비 고1 과정 국어 6번 개강해서 걔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12월에 그다음 2차 지금 개강하는 반이 2차가 12월입니다. 12월 1일이고요. 11월 중순기고 설명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애들 내신 끝나잖아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걸로 바로 개강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수능 1등 나오는 애들한테 또 내신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지금 수학도 잘하는 반은 저희 내신 거의 안 하고 터치 안 하고 그냥 진도 나갈 예정이거든요. 진도 나가고 내신은 좀 짧게 가자.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인지 불안해서 내신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머님들도 그것도 정말 제가 봐도 내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된답니다. 어제도 조사했더니. 이 동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 내일이 없이 오늘만. 오늘 100점이면 행복한. 이거는 고등학교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 중학교 내신에 크게 목매실 필요는 그것도 못한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보다가는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1, 2월에는 똑같이 하고 방학 특강합니다. 국어를 주 1회를 하면 제가 외우세요. 주 1회 3년만 하면 국어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다. 3년을 학습 때. 그런데 좀 된 듯 하면 또 빼. 내가 혼자 해볼게요. 또 빼요. 그러면 고3 9월달도 1등이었던 애가 수능에 가서 망한 애들 많습니다. 3등급, 4등급 나서 재수한 애들, 남자애들 많습니다. 이거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고1 때 성적이 유지됐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졌으니까 딴 거 하자가 아니라 얘는 안 하는 순간 또 내려가요. 등급 2, 3등급 내려가면 1도 아닙니다. 얘는 유지를 계속 시켜놓고 못하는 걸 자꾸 올려야지 얘 되고 얘 하면 계속 시소됩니다. 계속. 어느 것을 들였을 때 시간 낭비가 덜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국어는 이래지만 1, 2월은 애들이 방학을 하니까 주 2회 합니다. 특강 한 번, 본수업 한 번. 그래서 주말 수업 한 번, 특강 한 번 해서 저때 문법 싹 정리하고 갑니다. 문법 한 번 싹 정리하고 끝내고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가면 내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차이가 점점 날 겁니다. 지금까지 다 안 했었었는데 이제 점점 하고 간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150일 남았습니다. 내신 때까지. 365일에 반 정도 못 되게 남았죠. 그죠? 자, 내신 1학기 내신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 전 과목. 150일의 기적을 지금부터 시험 끝나고 일주일 쉬고 인터벌을 너무 많이 뜨고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가족 캠핑 가고 가족 캠핑 가면 안 됩니다. 예비고는 이제 가면 안 됩니다. 걔는 놓고 가세요. 어머님은 가시고. 막 빠지고 결석하고 고3이 무슨 어머니 따라가고 할아버지 싫다고 다 따라갑니다. 해야 되지만 4년 뒤에 하십시오. 150의 기적을 보고 고1은 내신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1 때는 80%를 내신에 썼으면 좋겠다. 5대5가 아니라 80%. 할 수 있다면 100%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고3 때 가서는 내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신한다고 저 달려드는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점을 맞추든 논술로 하든 이미
대학교는 언제 결정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 결정납니다. 얘는 대학을 그래서 2차 후반과 3차 초반 2차까지 걸리면 인서울 씁니다. 2점 몇 대. 전체가 2점 몇 대면 400명이면 몇 퍼센트에 40%, 종교 40% 안 되는 아이들 인서울. 그 다음에 3점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은 경기권. 수도권 경기권 있잖아요. 3점 되면 몇 퍼센트게 23%면 한 8, 90등. 근데 그게 전 골고루인 아이들.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하는 건 아닙니다. 고1 때부터. 이거는 작자를 잘못 바꾸셨고요. 저희는 이렇게 어학, 문학, 문법, 독서, 모의고사, 교재 다 합니다. 교재가 조금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 교재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골고루 그 다음 학평, 기출 다 풉니다. 기출 풀고 모의고사 보고 지금 애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3월, 5월에 이렇게 하고요. 주로 국어는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그러고 토요일, 일요일 하고 지금 뭐 주중반은 만약에 금요일 오네 그럼 이거는 그룹 수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학교 그룹 수업으로 갈 경우는 저거 가능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세 타임씩 여러 반, 동시에 여러 반. 그래서 이반 저반, 장기고 A반, 장기고 B반, 제1고반, 문양고반 이런 식으로. 근데 12월까지는 거기 시간표 나와 있고요. 시간표 여러 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학교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2월까지는. 3월부터 장기고반, 제1고반, 문양고반 이렇게 학교별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결정나고 지금은 내신할 때가 아니잖아. 12월까지는. 그죠? 그러면 내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국어적인 어휘, 독해력, 문학작품 해석 능력, 개념 무슨 문학적 용어 그죠? 그런 것들을 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고 고등부도 관리가 다릅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외 선생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테스트도 봐야 되고 얘가 모의고사 몇 분 안에 얼마를 푸는지도 봐야 되고 비문학이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도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숙제 내줘서 습 평가해서 피드백해서 이게 네 가지가 수학이든 영어는 그것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매일 봅니다. 보면 어휘든 독해든 미니 모의고사는 계속 보고 과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과제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따로 합니다. 조교가 숙제를 내고 들어가면 조교가 채점 다 해서 틀린 거 피드백 다 하고 국어 전문가 근데 조교들은 저희 국어 1등급 만점 그리고 전교 1등한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과 보충 다 하고요. 그리고 고등부가 다른데 1대1 매니지먼트도 하고요. 진로 진학 상담도 하는데 아까 그 소장님이 1대1로 그래서 장기고 올해 서울대 간 친구도 소장님 컨설팅 했어요. 무슨 과를 쓰면 좋겠다. 어떻게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즘 컨설팅은 고3 때 받는 게 아니라 고1 때, 중3 때 받으셔서 그걸 잘 만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 끝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고2 넘어서 받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전략연구소 입시 방향이 먼저라는 얘기였고 명문대 선배들 지금 현재 다 김포고, 운양고, 강기고, 김포고 졸업한 선배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스카이, 서울전을 다 간 좋은 부러운 친구들이죠. 부모에게 효도한 친구인데 재수한 친구도 있습니다. 재수해서 김포고는 재수하고 갑니다. 다 재학생이 정신을 못 갑니다. 저 지금 1등, 150등 막 여자친구 만나면 150등, 잘하면 1등 만나는 친구였는데 동네 수능을 전국에서 111을 다 맞아본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내 고등학교 공부는 김포 고등 한 게 아니라 재수학을 했다. 경쟁자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차활 조교는 운양고 전교 1등한 친구입니다. 지도적으로 교대를 가기 위해서 컨설팅이 그래서 운양고를 갖고 그대로 컨설팅을 해서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좀 필요하고요. 국어는 전략 과목입니다. 국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어느 고등학교가 좋으냐를 보러 다니지 말고 선생님, 어머니 제가 꼭 했다. 너 자신을 알라니 아니라 어머님 자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자식이 어느 학교 스타일에 맞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어떤지, 내 자식의 성향, 내 자식의 성적, 그 학교 성적 말고 심화와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아이의 성향도 있잖아요. 멘탈이나 성향이나 인내심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 어려울 때 견뎌내는 거, 지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내 자식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학교를 먼저 보시지 말고. 학교는 다 좋습니다. 내 자식이 문제지. 근데 그걸 맞는 거, 궁합을 맞춰주는데 국어는 일단 내신이 되죠. 내신 점수 채워야 되니까 4개 중에서 단위수가 높으니까 내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국영수학과 같은 게 1번. 한 2번은 뭐냐면 그게 국어 학문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해력이 많이 생기면 사탐
수학도 암기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거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수학 문제 분석도 되고 영어도 해석해 놓으면 국어잖아요. 요즘 수능 독해, 영어는 전부 다 독해잖아요. 영어를 해석하고 나면 독해,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훈련이 된 친구들은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저점을 국어로 맞추시고 만약에 내신도 괜찮은데 최저점을 수능 최저점을 맞추게 되면 수학하고 최저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능은 감이 어렵습니다. 문이과 통합되고부터 문과는 1등한 애가 거의 3등부터 출발합니다. 문이과 통합돼서 지금 보면 지금 이과 전용 시대가 됐죠.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이과가 완전히 판을 치는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이과 애들 공부 잘합니다. 솔직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못하는 문과끼리 수학 못하는 문과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등급을 나눴는데 지금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과에 수학 잘하는 애들 등급을 다 차지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수능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수학 잘하는 다 1등 쳐서 수학으로 2등급, 3등급 맞추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그래서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 조금 자신 없어서 국어로 변별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 대비 시간 대비 훨씬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 수학을 일주일에 12시간 들어도 안 되는데 그거 꾸준히 4시간씩만 꾸준히 3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 왜 와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 과목인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다 전략을 하기 때문에 또 전략이 아닐 수 있죠. 지금은 전략 과목입니다. 자, 제가 교재마다 쓰는 게 국어 대가. 우리는 국어를 잘하는 대가 집안이기도 하지만 국어로 대학 가자의 학자입니다. 국어로 대학 가자. 국어 때문에 대학 가지 못하면 국어로 대학 가자. 그래서 국어는 국어의 힘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여기 학교별 분석은 넣어놨는데 보시고 제가 시험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잠깐 분줄 켜주시겠어요? 암기고 시험 문제 넣어놨죠? 자, 일단 이거 어머님들 풀어보시고 자, 이거 10페이지입니다. 2번 2020년 내 아이가 이걸 풀 수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되는 아이들은 전국으로 가야 되고 제가 일단 선생님 학교를 얘기하겠지만 이 시험지를 보고 크는 애들은 20점 넘어 30점 나온 거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학생의 지금 현재 시험지를 하나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아이들 다 한번 풀려보세요. 그리고 정답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애가 뭐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오늘 좀 가다니까 학교별로 다 비슷한데 어머님들이 본인 자식들을 선행을 좀 보시고 늦으셨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학교에서 너무 안 시켜야 된다고 그냥 갔는데 앞으로는 둘째라도 많이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선행과 심화를 많이 선행을 해놓으면 심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어를 할게요. 좀 시간이 자꾸 늘어졌는데 영어는 저희가